네, 안녕하십니까. 창원 경상대병원 심장혈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정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인의 최적화된 항혈전제 요법에 대한 최근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요. 거기에 우리가 인상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제가 한 9년 전에 얘기했던 동아시안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서 과연 이 동화 같은 얘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까지 이제 발전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컨텐츠는 일단 요 5가지로 아시안 패러독스는 어떤 거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또 관련돼서 요즘 PCI라는 환자에서 사용되는 데프트 디에스컬레이션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고 이에 따라서 심근경색 치료 지침 어떻게 또 한국에서 발전이 되어 왔는지 마지막으로는 이 동아시아 패러독스가 앞으로 바탕으로 어떤 일들이 발전되어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동아시안 패러독스는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고민해왔던 것들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만들어왔던 그런 크리티컬 에비던스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동아시아인들은 우선 이제 한중일과 여러 가지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스트에이지안 패러독스가 왜 먹히느냐. 결국 이제 중국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먹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쪽수가 되니까 아무리 좀 뭐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쪽수가 없고 그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데 중국이 들어오니까 이제 뭐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들보다 한 20% 정도 많은 그러니까 쪽수가 정말 많다.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자,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 하기 전에 우선 이런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대충 이제 느낌이 옵니다. 이제 우리가 집에서 보고 동네에서 보는 아줌마들 모양이 이렇게 좀 다릅니다. 보면 서양에 있는 아주머니들, 저희 와이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여튼 이런 그 우리 아주머니들 모습들 보면 왠지 이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 스타일이나 그 다음에 나이가 먹었을 때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나 아니면 그 관련된 모탈리티가 왠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어떻게 설명할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진짜 그런 거 데이터가 있느냐? 데이터 있습니다. 보면은 서양 쪽, 그다음에 이제 일본, 한국 데이터인데 빨간 쪽 보시면 코로나이트 디지즈인데 코로나이트 디지즈랑 관련된 사망률이 아시아 쪽이 훨씬 적습니다. 절반 이하. 물론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한데 여전히 서양보다는 확실히 인구 대비로 적은 건 많고 파란 건 조금 높죠. 스트로크 관련된 사망률은 높은데 가장 관련된 이슈는 이제 ICH가 좀 많습니다. ICH 관련된 사망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디지즈는 확실히 동양 쪽에서 적고 그와 관련된 사망률도 적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터리 쪽 말고 요즘 또 베너스 스롬보 엠볼리즘 상당히 또 큰 이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 베너스 스롬보 엠볼리즘도 상당히 재밌는데 나이가 먹으면 당이 증가됩니다. 나이가 먹으면 당이 증가되는데 인종화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시아 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이제 괜찮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피가 맑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패닉 코케이션이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애들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는 그런 좀 그것도 반대쪽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스케미 이벤트는 있는데 블리딩 여러 가지 우리가 약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로크 있는 환자들한테 우리가 이제 뭐 안티플레이 에이전트 쓰고 뭐 안티코아겐트 쓰는데 아주 가장 대표적인 쓰는 약 중에 하나가 이제 아스피린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쪽에서 진행된 데이터들이 있는데 보시면 아스피린 사용하고 나서 해마다 어느 정도 헤모로직 스트로크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면 서양 쪽은 한 0.2 내지 0.3%. 그죠? 그래서 당연히 생기죠. 사이드 이펙트가. 근데 아시아 쪽은 한 1%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헤모로직 스트로크가 확실히 아시아 쪽에서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요즘 관련해서 아스피린이 상당히 이제 홀대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홀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프라이 프리벤션에서 뭐 한 81 내지 한 100mg의 아스피린 쓰고 나서 이게 과연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 다 이제 안 좋게 나오는데 그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서 서양 쪽 데이터랑 저희 동양 쪽 데이터를 제가 한번 메타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만 명 정도 환자들 대상으로 했고 보시면 뭐 좀 표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이 빨간 것만 보시면 서양 쪽, 동양 쪽 보시면 아스피린 쓰면 이벤트가 좀 준다. 근데 한 10여 프로. 많지는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블리딩은 어떻게 될 거냐? 대충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블리딩은 어떻게 되냐면 서양 쪽보다 동양 쪽이 블리딩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생깁니다. 어떤 블리딩이냐? ICH도 보면은 서양 쪽이 한 14% 증가되는데 동양 쪽도 한 54%. 좀 통계적 차이는 없지만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특히 GI 블리딩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서양 쪽은 한 50% 정도 증가되는데 동양은 뭐 200% 이상. 상당히 이제 그 아스피린 쓰고 났을 때 GI 블리딩이 상당히 컨선이 된다. 특히 프라임 프리벤션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프라임 프리벤션 목적으로 한국 사람이 쓰는 거가 과연 도움이 될까?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챌린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관련된 이슈를 보면 일본 선생님들 보시면 이상합니다. 대표적인 게 프라시골 같은 거 한번 봅시다. 프라시골은 자기들이 만든 거거든요. 일본에 있는 다 땡땡 회사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서양 애들은 10mm 쓰거든요. 근데 자기들 만들었는데 10mm 안 쓰고 심지어 5mm도 안 쓰고 3.75 쓰고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와파린도 아이날 렌즈가 적죠. 니바록서본도 서양은 20mm 쓰는데 자기들은 15mm 막 10mm 많이 쓰죠. 뭐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는 일본에서 참 까탈하구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스마트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그 클리니컬 데이터 베이스대로 환자를 치료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특히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이제 몸집이 작은데 분명히 이 약에 대한 어떤 사이드 이펙트, 특히 블리딩이 상당히 컨선이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레지멘을 개발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리스펙트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 선생님들 데이터들이 이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스테전 파라독스는 저의 느낌, 9년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난장이죠, 뭐 사실은 뭐 아무것도 뭐 없고, 뭐 사실 뭐 한국에 있는 저기 지방에 있는 어떤 거기에서 있는 그런 국립대 교수 뭐 그런 느낌인데 한번 이제 공을 쌓아 올리는 거죠. 어디까지 갈지 뭐 대부분 이제 바로 꼬꾸라지겠지만 뭐 어디까지 갈지 그런 느낌을 한번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2012년 이제 9월 19일입니다. 9월 19일에 제가 ACC 그 인터넷 그 사이트인 카디오 소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연수가 있을 때 저희 미국 이제 멘토인 닥터 거벨이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해서 이제 어떤 선방을 날렸습니다. 뭐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스트에이지한 파라독스라는 게 있다. 뭐 이걸 파라독스를 할 거냐, 뭐 디스파리티를 할 거냐 상당히 컨선이 있었는데 그냥 파라독스 이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라독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작을 했고 뭐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케미네이트는 적고 블리딩은 많다. 그러면 안티플레이트리든 안티코아글란트든 어떻게 써야 될 거냐? 상당히 조금 이제 컨선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이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고. 그러고 나서 지금 한 이제 8년, 9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나서 이게 쌓아 올린 공이 아마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점점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뭐 레더긴 해도 제가 애니제메 자마 란셋에서 한 10번 정도 레더를 썼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믿을만 하다는 거죠. 상당히 재밌네? 뭐 그런 느낌이고, 작년에 이제 그 모스트라는 잡지에서 커버 스토리로 일단 이스테이지한 파라독스를 달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연락은 없었습니다. 상당히 좀 당황했는데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저는 이제 이거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뭐 정답은 아닐 거고 더 발전해 나가야 될 거고 어떤 경우는 또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때 이렇게 세 파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 허혈성 임상 사건이 조금 동양 사람들이 적다. 이게 가장 이제 포인트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는 상당히 또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적다는 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면 다들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늘을 먹어서 그렇다. 우리가 뭐 정자가 좋아서 좋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뭐 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그럴싸하게 얘기를 만들어 볼까 해서 저는 버추어 트리아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아시는 내용인데 요걸 한번 봤습니다. 혈관이 튼튼하면 안 생기죠. 피가 잘 흐르면 안 생겨요. 근데 피가 끈적끈적하면 피가 맑으면 또 스럼버스가 잘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인종 간의 비교를 해보면 뭐 조금씩 차이는 날 수는 있지만 엔도셀리알 인절이나 서큘레이션 스타시스가 인종 간의 차이가 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피의 끈적끈적한 스티키 블러드, 그러니까 어떤 모 교수님 저보고 스티키 블러드 가이라고 보통 해요. 아니면 배드 블러드 가이. 배드 블러드 하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 뭐 그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는데 요 스르모제니스티라고 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간 뒤에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걸 좀 얘기를 해 갈 거고. 그래서 저는 피의 성상, 쉽게 가면 끈적끈적함 아니면 맑음, 뭐 탁함 이런 것들이 인종과의 차이가 나는 거가 아닐까. 이것이 뭔가 중요한
크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올 3월 달에 코리안 서큘레이션 저널에 이제 이런 스테이트 오브 아트 오브 리뷰도 썼었고요. 그때 결국 뭐냐면 스럼보제니스티가 카디오바스큘러 디지가 있는 환자에서 인중관의 차이, 나아가서는 프로그노스틱 디퍼런스를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조선대에 있는 김영국 교수랑 저랑 같이 해서 이제 리뷰 페이퍼를 썼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게 오픈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시는데 일단 마음에 좀 다짐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20페이지짜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그냥 간단한 내용은 아니고 많은 내용을 실었다는 거,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걸 한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여준 테이블 중에 하나인데 스럼보제니티를 나타내는 여러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틴이 대표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인플라메이션 중요한 거 다들 아실 거고, 코아글레이션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피브로나이틱 액티비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즘 중요한 이슈가 오비시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인종관해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다르지만 아프리카나 아메리칸이 어떻습니까? 다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다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그에 반해서 이스트에이지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대부분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피의 끈적끈적함에 관여가 되는데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보면 인종 간에 비교해보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피가 되게 탁하고 이스트에이지아는 피가 상당히 덜 탁하다, 맑다. 이것이 결국은 앞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의 이벤트와 모탈리티와 관련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좀 재미있는 몇 가지 데이터, 뭐 수없이 많은 에비던스가 있지만 한두 가지 좀 재미있는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아글레이션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아트프레이 에이전트 요즘 얘기가 많지만 노억도 상당히 중요하고 환자한테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응고가 되고 그걸 녹여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연구에서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가 이제 택이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스롬보 일라스토그래피, 그러니까 혈액 점성도 뭐 이렇게 표현인데 이름은 그러니까 택이죠, 택. 그러니까 택도 없는 검사라서 택이 아니라 하여튼 택이라고 하는 스롬보 일라스토그래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한 5, 60년 이상 된 거고 여기다가 컵에다가 이제 피를 넣고 이제 여기다가 아고니스트를 넣죠. 아고니스트를 넣고 열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36도, 37도. 사람 인체 비슷하게. 그 다음에 요거를 살살 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클럿이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클럿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 핀을 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안 물다가. 그러면 핀이 물리고 조금씩 움직일 거니까 이것이 요게 이제 그림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이게 지진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플랫으로 가다가 점점 어떤 프로코아글란트, 이게 플라즈마에 있는 프로코아글란트한 어떤 컴포넌트와 플래틱 같은 여러 가지 셀룰러 컴포넌트가 다 뭉칩니다. 그러면 MA라는 게 나옵니다. 맥시멀 앰플리튜드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피의 끈적끈적함의 최고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가 MA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면 이게 생기면 사람 몸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녹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녹여보려고. 그러면 내추럴한 피브로라이시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줄어드는데 이 MA가 LI 30이라니까 30분에 우리가 라이시스가 얼마나 되냐 맥시멈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보는 게 이제 LI 30인데 이건 뭐냐면 피브로나이시스 액티비티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피가 뭉쳐가는 과정과 최고에서 뭉쳐있는 경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나타내는 상당히 이제 글로벌한 헤모스타시를 보여주는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이제 툴이고, 제가 연구에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작년에 이제 퍼블리시한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컴페어 레이스, 이름 좋죠. 전 장명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이세전 파라독스처럼 레이스를 비교하라, 뭔가 이렇게 프로보커티브한 그런 건데, 스테바라는 앉아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미국 쪽 마그마 레이스트라는 데서 제가 미국 보스 쪽에서 받은 거고, 진우인데 경상 내셔널 유니버시티 하스피탈인데 이름이 진우라고 해요. 진우 괜찮죠? 진우라는 이런 레이스트를 가지고 한 250명 정도 환자를 주로 인터벤션을 하는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3년 팔로우를 하고, 인터벤션 할 때쯤에 이제 택값을 재고, 그 다음에 3년 팔로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한번 이제 비교해 본 연구를, 환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전체 한 500명 정도 환자를 비교해봤고, 아까 MA랑 LI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비교해보면 MA가 어떻습니까? 서양 쪽이 동양 쪽보다 높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가 끈적끈적하고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나라게 하겠더라도 서양 쪽보다 동양 쪽에서 LI30이 높다는 거니까 더 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피가 덜 끈적끈적하고 이게 생기더라도 이걸 녹이는 능력이 아시아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 결국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뭔가 더 점점 기대 수명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물론 선생님들이 열심히 환자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환자 수가 많지 않으니까 아웃컴을 비교해보면 뭐 통계적 차이는 안 나죠. 근데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 한 30% 정도 이벤트가 적습니다. 3년 정도 지나면. 그랬을 때 이런 이벤트 발생이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죠.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 500명 정도 해보니까 베타브로커 사용 당연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당뇨, 올드에이지 중요한데 재밌게도 멀티베리에이션 아나리시스를 하더라도 MEA 아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피의 끈적끈적함의 최고치인데 이걸 보통 그러니까 68 이상이면 높다고 보통 하거든요. 이런 68 이상인 경우가 해저러시가 6 이상 아주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가 끈적끈적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오래 지나고 나면은 결국 이벤트가 많이 생긴다. 어찌 보면 상당히 불쌍한 얘기죠.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 MA가 68이 있는 경우가 서양 쪽에 대비 동양 쪽이 0.5입니다. 멀티베이션. 그러니까 50%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느낌 아시겠죠? 왜 서양 사람보다 동양 사람들은 이 MA, 피의 끈적끈적함이 적고 그게 아웃컴과 관련이 되는데 동양 사람들은 그게 높을 확률이 적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전체적인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재밌게도 여자 남자를 비교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여자들이 남자보다 피가 끈적끈적합니다.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반대라고 생각하셨죠. 그렇지 않고 저는 이거는 맨스트루에이션과 많이 관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블랙이 화이트보다는 확실히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화이트보다는 이스테이지이 낮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코로나이트 디지즈나 베네스런 음볼루진 프레발런스랑 거의 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인플라메이션입니다. 인플라메이션이 정말 핫하죠. 핫한 거고 이런 인종간의 인플라메이션을 비교하는 CRP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바이오마커니까 그러니까 헬스 바운티어를 이제 인도를 했던 수완 연구가 있는데 이 수완 연구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히스패닉, 코케시안, 아시아 쪽은 어떻습니까? 인플라메이션 레벨도 상당히 낮다.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죠. 뭐 제네틱, 뭐 먹는 거, 인바람도 다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서메이션은 결국 인플라메이션이 낮고 그러면 이런 인플라메이션이 우리가 이제 인터벤션 하는 환자들 있잖아요. PCR을 하는 환자들에서 어떻게 작용이 되고 또 인종과의 차이가 없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서 한번 서양 쪽 데이터와 저희 병원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 마운틴 사이나이 하스피탈 미국 이제 있는 병원이고 처음에 CRP를 재고 한 적어도 한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CRP를 잽니다. CRP는 처음에 되게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약을 쓰면 상당히 이제 CRP 대비 이제 캄다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높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2x2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낮은 그룹, 높았다 떨어지는 그룹, 낮았다 올라가는 그룹, 계속 높은 그룹. 그럼 어떤 그룹의 당연히 예후가 안 좋을 거냐? 당연히 계속 높은 그룹이 예후가 안 좋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40%입니다. 일단 40%는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그 환자들이 보면 사망률도 높고 베이스도 다른 군에 비해서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인플라메이션 중요하다는 거랑 당연히 관련된 데이터고 경상대병원 진우 레지스트입니다. 이름 다 기억하시겠죠? 진우인데 4,500명 상당히 큰 숫자고요. 처음에 재고 그다음에 한 달째 다시 재고 나서 똑같이 나눴습니다. 저희가 네 그룹 나눴는데 계속 높은 그룹이 있죠. 얼마입니까? 18%입니다. 서양 쪽이 38%였죠. 그러니까 거의 절반입니다. 거의 절반인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스텐트 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계속 높은 그룹이 사망률도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도 높다. 이 계속 높은 그룹과 나머지를 비교해봐도 거의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인플라메이션 상당히 중요하다. CRP 레벨이 계속 올라가 있는 건 중요하고 이거는 인종 간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 CRP가 계속 높은 그룹이 동양 쪽이 서양 쪽보다 훨씬 적다. 한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오비시티가 상당히 중요하죠. 저처럼 좀 이렇게 뚱뚱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하여튼 좀 건장한 사람은 또 다르겠지만 서양 사람들의 제가 연수 가서 느낀 건 저는 미국 가면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2X 라이즈지만 미디움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 오비시티가 왜 중요하냐면 아디포사이트가 결국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을 뿜어내거든요. 뭐 엄청 뿜어냅니다. 그러면 엔도셀 디스펑션 생기고 플레이트 액티베이션 되고
하이퍼코아빌티도 증가되고 잘 안 녹게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그죠? 그들과 그다음 히스패닉, 코케시안, 이스트 에이지안 느낌이 다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들이 다 합치면 분명 인종 간의 차이가 나는 거는 세로모제니티로 충분히 설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한번 얘기 드린 거는 블리딩이 상당히 이제 많이 생깁니다. 앞에서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머리 쪽 터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GI 블리딩이 많이 생기는데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에비던스가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얘기 드리면 우리가 서양 쪽과 이제 비교하는 스트로크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에티올로지를 보시면 동양 쪽은 요 보라색 스몰 베슬 어클루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라쿠나 임팍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또 이제 근사한 얘기는 아이카스라고 하죠. 인트라크레니얼 아스테로스클레로스인데 서양 쪽은 상대적으로 이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큰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거는 일종의 코로나 아트리티즈랑 비슷한 건데 이스테이자는 이제 그 라쿠나 임팍이니까 디제너티브 체인지이고요. 이런 이제 그 스트로크 문제가 뭐냐면 이런 헤모리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ICH로 잘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훨씬 이제 ICH가 생길 위험도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도학이든 노학이든 와파린 대비 엄청 좋다는 걸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도학을 써도 서양 쪽 대비 동양 쪽 한번 보십시오. 뭐 다비가트란, 니바락사반, 아픽사반, 에독사반인데 ICH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훨씬 많습니다. 아무리 도학을 쓰더라도. 그래서 어떤 약제든 아시아 사람들은 ICH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GI 블리딩. GI 블리딩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펩틱 얼서죠. 펩틱 얼서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는 뭐죠? 엔세이드, 아스피린, 시가렛, 알코올. 제일 또 중요한 게 뭔가? H8입니다. H8이 뭐냐면 트로이 목마입니다. 트로이 목마여서 여기 딱 들러붙어서 계속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하거든요. 이 뮤코자 벽에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이벤트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상당히 많이 만드는 게 H8롤인데 이 H8롤이 유병률 동상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서양 쪽은 여기 보시면 40% 미만이거든요. 대부분 이런 쪽. 근데 동양 쪽은 보시면 요겁니다. 한 50에서 70%. 그러니까 1.5배 내지 한 1.7배 정도 많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GI, 뮤코자의 인플라메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뎁트든 뭐 노악이든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블리딩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많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